6강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란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죠. 이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을 이제 5강에서 운동 법칙과 힘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6강에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을 제일 처음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가 제일 쉽기 때문이죠. 제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힘을 받으면 어땠습니까? 힘 나누기 질량한 것이 가속도고, 가속도도 일정하죠. 다시 말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만,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가속도만 구하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상에서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 운동, 그거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던진 물체 운동. 그 다음에는 경사면 문제하고 도르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물리 시간에 보면 경사면 문제가 많이 나오고 도르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사면이 엄청 중요하고 도르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물리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간단해서 뉴턴의 운동법칙 연습하는데 제일 쉽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면에서는 중력 더하기 또 뭐도 이제 들어가냐면 수직항력, 마찰력,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르래에서는 장력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수직항력도 또 배우고 장력도 배우고 마찰력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 그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경사면 문제를 보는데, 경사면은 이 기울어진 면에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운동이 뭐밖에 없냐면 아래로 내려가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밖에 없죠. 그리고 마찰이 있든가 없든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한번 전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경사각이 세타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면 이때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면 가속도를 일단 구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거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속도를 구하려면 먼저 물체가 받는 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사면에서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데 힘 작용하는 건 뭐가 있냐? 그 힘을 전부 다 찾아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중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력은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이 있죠. 수직항력은 항상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하지만 지금 경사면에서 운동하는 거니까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것처럼 이렇게 아랫방향으로를 플러스 X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방향 이렇게 정하면 좋고, 만약에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윗방향을 플러스 X방향으로 정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정해도 나중에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체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만 합니까? X축 방향으로만 하죠. 그래서 이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딱 봤더니 저 중력이 Y축하고 각이 세타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사각이 세타면 적어도 세타죠. 그러면 이때 X축 방향의 힘은 뭐가 있느냐? 이 수직항력은 X축 방향 성분이 없습니다. 단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의 X축 방향 성분밖에 없죠. 그건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때 X축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밖에 없으니까 그게 F는 mA에서 max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ax는 뭐가 됐어요? 양변에 m을 지우면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사각이 30도다. 그 다음에 면의 길이가 5m다. 마찰은 없다. 그랬을 때 질량이 1kg인 상자를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힘은 이렇게 두 가지, 중력하고 수직항력만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5m인 경사면에서 꼭대기에서 가만히 놓는다면 이게 맨 아래까지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준계 정하는 거죠. 아랫방향을 플러스 X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X축 방향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면 X축 방향의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 fx가 뭐가 됐어요? 아까 한 거하고 똑같네. 그래서 mg 사인 세타고 우리 이번에는 이제 ax 하나만 구할 테니까 그냥 a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가속도는 여기서 G 사인 세타, 우리 한 거와 같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G는 9.8이고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사인 30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4.9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해가지고 이제 등가속도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게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인가 보면 먼저 가속도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간 거리가 5m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이제 0에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구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할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t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해야 될 텐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이런 게 주어지고 t를 구할 수 있는 거는 t가 나와 있는 건 처음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x 알고 속도 알고 가속도 알고 t 구할 수 있는 건 어떤 식입니까? 요 가운데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할 것 같으면, 자, 요거 그대로 쓰면 우리 t 구할 때 v0는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t는 루트 a분의 2x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제 답이 뭐가 됩니까? 1.43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나오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경사각인데 위로 올리겠어요. 길이는 5m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리려면 처음 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속력 4.9m/s로 올릴 때 먼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하고 최고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그려 놓겠어요. 일부러 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준계 정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x로 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뭘 구해야 됩니까? fx를 구해야 되는데, fx축 방향의 성분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이 힘 mg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축 성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는 ma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이건 항상 ma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구했습니다.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되죠.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는데 가속도는 아랫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하고 같은데 부호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4.9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가속도 우리가 구한 거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처음 속도는 위로 쐈죠. 위로 올려보냈으니까 플러스 4.9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 0이다라고 하는 건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어야지 되죠.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t 구하려면 어떤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봤더니 v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있으면 네, 요 첫 번째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고, 요 첫 번째에서 t를 가지고 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t를 가지고 풀면 v가 0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v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준 값을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값이 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 1초 만에 최고점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거는 아까 우리가 한 거 다 그대로 있고, 처음 속도가 있고, 이제 나중 속도도 0이 돼야 되죠. 최고점이니까. 근데 구할 게 달라졌습니다. 구할 게 뭐예요? 구할 게 x로 달라졌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x가 들어가 있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x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걸로 가장 간단한 건 뭐가 되겠어요? 네, 여기 지금 t는 여기서 그냥 사용하지, t를 써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t 구했으니까. 근데 t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걸로 하면 되겠어요? 요 세 번째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v는 0이고 v0는 있으니까 여기 x를 이렇게 구하면 2a분의 v제곱 빼기 v0 제곱 해가지고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5m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마찰이 없는 경우에 내려오는 경우하고 올라가는 경우 했으니까 뭐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찰이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찰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찰이 있더라도 마찰력도 어떻습니까? 운동 마찰력 있다고 하면 그 운동 마찰력은 이동하면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수직 항력, 중력, 마찰력을 다 더한 합력이 역시 바뀌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힘을 전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힘 다 찼는데 이 경우는 지금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마찰력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면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하냐면 자, 요거 세타라고 하고 운동하는 내려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준계 정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 X로 정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까 마찰이 없을 때는 그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만 세우면 됐는데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Y축 방향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직항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X축 방향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구하는데 힘의 X축 방향 성분을 쭉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그 중력의 경우에는 m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 마이너스 F가 되죠. 자, 요게 이제 R자 힘입니다. 합력. 그게 무엇과 같아요? MAX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Y축 방향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FY는 여기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가 중력의 Y축 방향의 성분이 되겠어요. 이게 MAY인데 우리 Y축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요거 지금 움직이지 않죠. Y축 방향으로는. 그 얘기는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0이라고 딱 놓으면 요 이 식에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수직항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수직항력 배울 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 구했으면 운동 마찰력은 어떻게 해서 구해집니까?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운동 마찰계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해서 구해지죠. 그래서 수직항력 알았으니까 이렇게 수직항력 곱해서 운동 마찰력이 구해진다. 이게 이제 3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식과 3식으로부터 우리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찰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Y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직항력을 구해서 마찰력을 구한다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식을 1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요 마찰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X축 방향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서 그냥 m을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g하고서 사인 세타 있고 g 사인 세타하고 g 뮤 k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그렇게 빼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하고 똑같이 경사각도 30도고 길이도 5m고 경사면 길이 질량도 1kg이고 그다음에 처음 속력인데 처음 속력으로 밀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최고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단 운동 마찰 계수가 루트 3분의 1이다. 이번에는 마찰력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아까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찰력이 아래로 내려가는 마찰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계는 어느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야 되죠. 그리고 각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축 방향 FX, X축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 중력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찰력도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는 MA. 요거 가속도는 X방향 가속도만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AX 뭐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Y축 방향은 N-mg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AY는 0이니까 요거 0으로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이식에서부터 아까 한 것처럼 수직항력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우리 바로 마찰력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식하고 마찰력 이렇게 구한 거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식을 1식에다 대입해서 A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3식을 1식에 대입했더니 요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문제가 아닌 거 할 때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를 했는데 이건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부 다 가속도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가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 지금 운동 마찰 계수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대입했습니다. 다 대입했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요것도 2분의 1이 되네요. 뮤 K 코사인 세타도. 그래서 2분의 1 하니까 요거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9.8m/s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구했어요. 면을 따라가는 가속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준 건 뭐냐면 가속도 우리가 구해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위쪽이니까 플러스 4.9입니다. 미터 퍼 세컨. 그 다음에 최고점이니까 0입니다. 그리고 구할 게 뭐냐면 시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여기 있는 거 하려면 어떻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나중 속도가 0인 경우에 시간만 구하면 되니까 자, 요거 가장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식 가지고 시간을 구하면 t는 마이너스 a분의 v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개 있고 그래서 답은 0.5초가 되는 거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점까지 거리 구하라. 우리 아까 앞에서 마찰이 없을 때 최고점까지 거리 구했었죠. 자, 그러면 마찰이 있을 때 최고점까지 구하면 우리 문제에서 준 거 여기 있는데 우리 구할 것만 여기 이렇게 달라졌죠? x.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우리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네, 아까 한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걸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걸로 이용한 거에다가 여기다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2a분의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여기 1.23m. 그래서 마찰이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사면 문제를 우리 마찰이 없는 경우에 아래로 내려올 때, 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 위로 밀어 올렸을 때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경사면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도르래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